안녕하세요. 스트로비스트 코리아의 고락봉입니다. 네, 이렇게, 한 주 만에 다시 찾아뵀는데요. 2019년도를 이제,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컴퓨터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, 라이트룸이라든지 포토샵을 사용할 때 어떤 컴퓨터를 조립을 해야 되는지, 2019년도 사진가를 위한 데스크탑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2019년이라고 해가 이제 딱 바뀌었다고 해서 특별히 많이 변한 건 없죠. 많이 변한 건 없는데, 그래도, 새해를 맞아가지고 기존에 쓰던 그런 컴퓨터를 이제 버리고 이제 새로, 맞추시려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. 특히 2019년도에는 이제 라이젠 3가 나오죠. 나오면서 이 CPU라든지 컴퓨터 판도가 크게 바뀔 것 같은데, 물론 항상 기다려가지고, 나중에 사면은 더 좋겠지만은 지금 당장 구입해야 되시는 분들도 있고, 특히 이제 라이젠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컴퓨터 성능은 인텔 가격에 비해서 인텔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제 일부 게임이라든지 특히 어도비 소프트웨어인 이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 대한 최적화, 특히 멀티코어에 대한 최적화가 아직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인텔 CPU가 어떻게든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고 봐요. 그기에 대해서 이제 벤치마킹을 한 데가 이제 푸젯이라는 어떤 워크스테이션 판매 회사가 있는데, 이제 거기서 이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용 워크스테이션도 판매하기 때문에 자세한 그런 여러 가지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. 거기 이제 표를 보면은 일단 라이트룸 이제 클래식 CC죠. 2018년도 벤치마크를 보면은 보통 AMD CPU 특히 뭐 그 스레드리퍼 2950 2950 같은 경우에는 이게 굉장히 그 일반적인 기본 성능은 훨씬 더 위에 있는 다른 CPU들보다 더 좋은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. 특히 뭐 여러 가지 이제 8700K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스레드리퍼들이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. 그 다음, 이제 벤치마킹을 봐도, 인텔의 CPU들이 대체로, AMD보다는 훨씬 더 그 라이트룸에 있어가지고는 좋은 효율을 보입니다. 이게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이러면은 그러니까 라이트룸이라든지 얘네들이 이 코어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. 일정 수 이상, 한 4개나 6개 정도밖에 그게 맥시멈이고 그 이상은 좀 쓸데없는 그런 느낌입니다. 아마 최적화가 일어나가지고 그 멀티 CPU가 이제 그 지원을 라이트룸에서 하면은 훨씬 더 빨라지겠죠. 그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. 아무튼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추천해 드릴 거는 인텔 CPU를 달고 있는 데스크탑이에요. 그래서 이제 CPU에서 이제 어떤 걸 고를 수가 있냐 이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이제 싼 부품들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이 저가형 같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예산 때문에 고르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는 돈을 투자한 만큼 성능이 올라온다라고 보시면 되고, 그 이상의 이제 지출을 이제 감안하시더라도 더 좋은 성능을 위해서 그 시스템을 맞추려는 분들에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하의 이제 CPU는 라이트룸이 안 도냐, 이걸로 작업을 못하냐, 뭐 이런 식의 오해는 마시고 어떤 컴퓨터든지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 뿐이지 라이트룸이 다 돌아갑니다. 아무튼 이제 i9이죠. i9이 이제 9세대 이게 9900K가 있는데,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으로 봤을 때는 가장 좋아요. 지금 뭐 벤치마킹을 봐도 그렇고 성능으로 봤을 땐 가장 좋지만은 지금 약 한 다나와에서 지금 뭐 한 64만 원 정도 하죠. 그런데 이게 성능이 그 밑에 그 바로 밑에 거인 이제 그 i7 9세대 이제 9700K보다는 조금밖에 더 안 좋아요. 그래서, 가격은 한 14만 원 정도 차이가 나지만은 성능은 아주 작은 차이다. 라이트룸에 있어가지고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9700K가 가성비로는 가장 좋다. 그리고 오버클럭을 뭐 하지도 않는데 왜 K 버전을 하냐. 그러면은 그 K 버전이 조금이라도 클럭 수가 높기 때문에, K 버전으로 하는 게 좋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 라이트룸이나 이 그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이 클럭 스피드를 많이 타죠. 만약
만약 오버클럭이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면은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 보시면은 라이트룸에서 성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8700K가 있는데 지금 이제 9700K가 이제 50만 원이고 8700K가 약 48만 원이에요. 2만 원밖에 차이 안 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서는 이 한 세대 이전인 이 8700K를 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비용을 조금 많이 줄이고 싶다 이러면은 9600K 이제 i5죠. 그 9600K 그것도 나쁘지가 않아요. 왜냐하면 가격이 35만 원이기 때문에 제가 말했던 9700K하고 약 한 15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. 이 정도면은 CPU를 한 단계 낮춘다고 하더라도 이 다른 거에서 커버를 할 수가 있어요. 만약에 예산이 딱 정해져 있는데 한 15만 원을 뭘 투자를 하겠느냐 이러면은 CPU보다는 저 같으면은 추가 SSD 같은 데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더 라이트룸을 빠르게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보드는 이제 너무 이게 많아요. 뭐 너무 많지만은 이제 인텔 CPU를 달고 있는 얘네들은 이제 레인의 수가 이게 한정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얘가 감당할 수 있는 하드라든지 뭐 SSD를 장착할 수 있는 개수가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포트는 8개 뭐 SATA가 8개 포트가 달려 있더라도 M.2를 만약에 2개를 사용한다. 레일을 2개를 사용하면은 뭐 4개가 죽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쭉 다 보드를 뒤져봤는데 4개 이상 하드 M.2를 2개 달고 이 하드를 4개 이상 꼽을 수 있는 보드가 거의 없어요. 거의 없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장 뭐랄까 보면은 여러 가지 이렇게 확장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괜찮은 거를 이제 골라봤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버클럭을 하겠다 그러면은 아마 아수스 막시무스 히어로 이거를 달아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여러 가지 오버클럭 안정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할 때 초보분들이 가장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검증된 그런 보드가 아닌가 합니다. 이게 막시무스 히어로가 이제 한 45만 원 정도 하기 때문에 이 보드 값이 상당히 비싸요. 그래서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. 이거 오버클럭을 할지 말지 그게 얻는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고민을 하시면 되고, 만약에 오버클럭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막시무스 밑에 급으로는 에즈락의 이제 익스트림 4 Z390 칩셋이죠. 전부 다 Z390 칩셋이에요. 아무튼 에즈락의 익스트림 4나 아니면은 기가바이트의 어로스 라이트 어로스 엘리트 요 정도가 한 24만 원 정도인데 요 정도 보드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. 요거보다 훨씬 더 아래 등급의 보드가 있어요. 한 10만 원대, 한 12만 원, 13만 원대 보드가 있는데 걔네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확장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, 특히 제가 고른 보드는 전부 다 M.2 포트가 이제 기본으로 2개가 제공이 되는 포트입니다. 이 2개가 굉장히 중요해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른 겁니다. 물론 다른 것도 많아요. 이건 보드는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다든지 뭐 좋아하시는 거 그런 거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 다음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하고 있는 그래픽 카드가 있는데 이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이 이제 그래픽 소프트웨어이다 라는 어떤 그런 상식이 있기 때문에 이 그래픽 카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지만은 이 어도비에서 이 그래픽 카드 활용률은 굉장히 떨어져요. 제가 말씀드린 거는 라이트룸이랑 포토샵 이 두 개에서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. 뭐 특수한 블러를 사용한다든지 뭐 몇몇 가지 이제 특수한 데서 조금 이제 그래픽 카드를 사용을 해요. 그래서 그냥 일반 내장 그래픽 카드로 해도 크게 상관없어요. 상관없지만은 기왕이면은 뭐 달아주겠다 이러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, 그리고 내가 내 모니터가 10비트를 지원을 한다. 그래서 나는 10비트를 출력하는 그래픽 카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. 그냥 쿼드로 제일 싼 거 그냥 다시면 됩니다. 쿼드로 P400이라고 이제 여기 한 16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것만 해도 포토샵 라이트룸에서 쓰기에는 충분해요. 아주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뭐 다른 목적 없이 그래픽 카드에 투자하는 것은 오버스펙이다. 그렇게 말씀드리고,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10비트 출력이 필요 없다. 난 8비트 출력만 있으면 된다. 그럴 경우에는 이제 GTS 1050
그 TI 정도 그렇게 그 하시면 됩니다. 뭐 제가 뭐 고른 거는 이제 MSI의 이제 그 윈드스톰 19만 원짜리인데 이 정도 하면은 그 굉장히 모든 그 라이트룸이나 포토샵에서 요구하는 거에서 굉장한 오버스펙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. 가끔 게임도 돌아갈 것 같아요. 저는 게임을 안 해서 잘 모르겠지만. 그 다음에 이제 SSD가 있는데 이 포토샵 라이트룸 전용 그 워크스테이션을 만든다. 그럴 경우에 이 SSD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가 가장 중요하냐? 이러면은 OS를 갖다가 얹을 SSD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. 이거는 좀 저렴한 SATA3 방식이나 뭐 이런 것들, 그 SATA 방식으로 해도 괜찮은데 요즘 그 SSD 가격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이왕이면은 그 NVMe 방식으로 선택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. 이거 제가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. 이 제품을 고를 때 그냥 삼성의 970 에보 이거를 구하시면 됩니다. 이거를 다시면 되고 M.2가 이제 거의 뭐 미리수가 많은데 거의 80mm 정도 다 사죠. 그래서 80mm짜리 그래서 2280짜리를 사면 되고 시스템용으로 프로그램 깔고 뭐 이럴 때는 한 250기가 정도면은 충분합니다. 물론 예산이 빠듯하시면은 다른 거 뭐 많이 안 쓰시고 이러면은 그냥 포토샵 라이트룸만 까시겠다 이럴 경우에는 128기가, 125기가, 뭐 120기가 때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M.2 스토리지 마더보드에서 두 개가 있었다 그랬잖아요.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뭐를 꼽느냐 이러면은 SSD를 그 다음에 돈이 남는 대로 여기다 다 몰빵을 해야 됩니다. 그래가지고 최소 한 500기가 정도의 아까 말씀드린 970 에보 NVMe 방식의 그걸 꼽아주면 되는데 이게 가격이 약 한 20만원 정도 해요. 40만원 정도 해요. 250기가가 20만원이고, 500기가가 한 40만원 정도 하는데, 이게 굉장히 금액이 크죠? 이거를 무슨 용도로 쓰느냐? 이러면은, 카메라 로우, 캐시라는 게 있어요. 라이트룸에 가면은. 카메라 로우 캐시를 여기다가 다 몰빵을 해줍니다. 그렇게 해가 로우 캐시를 두 번째 SSD로 드라이브를 설정을 해놓고 용량을 최고로 다 찍어주시면 돼요. 그 다음에 포토샵에 보면은 스크래치 디스크라고 있어요. 스크래치 디스크도 100기가 정도 이상은 찍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체감상 가장 빠른 속도를 느낄 수 있는 장비 투자가 바로 이것입니다. 그래서 두 개를 해야지 되는데 첫 번째 OS는 용량이 120기가에서 250기가 정도면은 충분하다. 그 다음에 남는 돈으로 두 번째 SSD에 몰빵을 하자. 이게 바로 라이트룸과 포토샵을 위한 워크스테이션의 가장 중요한 하드웨어적인 특성입니다. 그럼 만약에 같은 40만원대를 투자하는데 1테라가 좋냐, 500기가 빠른 게 좋냐, 느리지만은 1테라가 좋냐, 이러면은 느리지만 1테라가 더 좋습니다. 물론 여러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으신다 이러면은 1테라가 훨씬 좋지만은 조금 많이 안 찍는다. 한 달에 1000장도 안 찍는다. 이 정도면은 500기가 정도도 충분하다고 봐요. 이게 사이즈가 카탈로그에서 불러온 사진의 양에 따라 가지고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양이 얼마나 되느냐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양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가격 대비 용량이 크고 좀 느리지만 큰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. 아무리 느려도 SSD죠. 그래가지고 빠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다 했고, 요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되고, 그 다음에 파워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시소닉 거 쓰시면 됩니다. 시소닉 거에서 80 플러스 인증된 거 아무거나 쓰셔도 다 잘 나와요. 시소닉 거는. 제가 추천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맞춰가지고 재보면은 소비 전력을 재보면은 한 250W에서 300W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그런데 파워는 250W에 300W 정도다. 그러면 파워는 2배로 600에서 700W를 구입하는 게 좋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파워 서플라이 그래프에 보면은 효율이라는 게 50% 정도일 때 가장 좋아요. 모든 게 50에서 한 6, 70까지 가장 좋은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을 항상 사용해서 전기세를 아낄 수가 있는 거죠.
그다음에 램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. 이제 최소 한 16기가 정도는 달아주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다 이러면 32기가 이 정도 해주시면 되고, 64기가 정도 하시면은 아주 짱짱하죠. 그런데 이제 포토샵 라이트룸 다 열어놓고 이것저것 사용하다가 보면은 그 램을 다 사용할 수도 있어요. 64기 같은 경우. 포토샵은 램 사용량을 내가 정할 수가 있으니까, 그런 많다고 뭐 낭비하는 거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램은 아낌없는 투자를 해주시고, 기본적으로 돌리는 데는 한 16기가 정도면 된다. 그리고 요즘 보면은 이제 16기가에서 그 선택 여지가 없어요. 이것도 그냥 삼성 그 시금치 램이라고 하는 시퍼런 거, 그 녹색되는 거 있어요. 방열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. 그 뭐 불 반짝반짝하고 이런 거 다 소용없고 그냥 이거 사면 돼요. 이거밖에 이제 뭐 살 게 없어요. 거기서 이제 조금 빠른 그 21,300짜리 요거를 이제 16기가짜리 16기가 쓴다 이러면 8기가짜리 두 개를 꼽는데, 그릇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늘릴 때도 16기가 8기가짜리 두 개를 해가지고 16기가로 가는 게 낫고, 아니면은 그 나중에 이제 업그레이드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16기가 하나만 잠시 쓰겠다 이러면은 그냥 16기가짜리 한 개 사는 게, 그 다음에 이제 16기가 하나 더 사면은 그 듀얼 채널로 작동하니까 그 좋습니다. 아니면은 이게 뭐 한 반년이나 1년 정도 쓰겠다 이러면은 차라리 8기가짜리 두 개를 꽂고 나중에 바꿀 때 이 8기가짜리 두 개는 다시 팔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. 무조건 이제 두 개씩 사는 게 이게 듀얼 채널로 작동되니까 유리하죠. 그 다음에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 취향대로 그렇게 구입하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스트로베스트 코리아 홈페이지에 여기 밑에 보시면은 그 동영상 설명에 링크가 있죠. 그 링크에 가시면은 그 가장 저렴한 이제 컴퓨터 시스템부터 가장 저렴한 게 아니고 워크스테이션 급에서 이제 조금 그 저가형으로 꾸민 시스템과 그 다음에 아낌없이 이제 여러 가지 다 투자한 그런 시스템을 이제 두 가지 이제 리스트를 쭉 만들어 갖고 놨으니까,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한 번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물론 뭐 이게 아니더라도 뭐 충분히 작업은 가능하죠. 작업은 가능한데, 여러분들이 새로 컴퓨터를 만들 경우에 기대치가 있죠. 그 기대치를 만족하는 그런 포토샵 라이트룸의 워크스테이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. 네, 이렇게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. 네,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